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드디어 기대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뉴욕 증시는 페드가 내년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를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인하를 할 것이다. 오늘 얘기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최고의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게 증시 전체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이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주게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연준회에서 올해 말과 내년 말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전망치를 각각 3.2에서 2.4%로 기존의 3.7에서 2.6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낮춰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크게 이탈되는 모습이 없다면은 걱정 없이 보시고 여기에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은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의 최고의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시장 전체의 추세가 잡혀가는 과정도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향을 주었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정확한 워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냐?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관련해가지고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른 경제 활동이 3분기에 나타난 엄청난 속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라고 하면서 미국 올해 GDP는 다시 미국 올해 GDP는 연간 2.5% 성장할 것이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다. 그러면서 경제 전체에서 주택 부분이 활동이 여름 전후로 회복했다가 다시 연말로 갈수록 평탄하고 있다며 고금리가 기업 투자를 둔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워딩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보니까는 좀 어지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핵심만 보자면은 물가 잡히고 그러면 그냥 금리 인상 없이 인하를 차근차근 볼 것이다. 이 정도로 현재 열어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내년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8% 현재 반영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97%를 기록을 해가지고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내년엔 한 75bp 정도 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100bp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테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내년 내후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47달러로 플러스 1.25% 상승 마감하였고요. 이 금리 영향을 받아서 채권은 급등,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개별 종목들의 뉴스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성장주들이 이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AI 절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보다 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디어와 잇따른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작권 논란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걸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사용하는 이런 공간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뭐 새로운 무언가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구글뿐 아니라 IBM이나 이런 쪽들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시장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차 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년간 38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분간은 조금 약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 때문에라도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치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를 하면서 2차 전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아니 내년이죠,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세대 플랫폼이 바뀌고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질 때까지는 여유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직 과도기적인 모델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원전 세일스 청신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확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만약에 SMR을 꽂는다, 그 주변국들로의 확장도 기대가 가능하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그린 암모니아 사업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암모니아면 수소입니다. 수소 생태계 이제 이쪽으로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으로도 굉장히 무언가 많은 개발 사업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여기에 어떻게든 일거리 따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는 예, 현대 중공업 그룹에서 이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LS나 다양한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판도 바꿀 오픈랜 이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중 갈등 수에 입을까 하면서 기대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5G 장비로요. 매출로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조 단위를 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삼성이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 이것도 또 하나의 먹거리가 생기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KMW나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이전에 5G 종목으로 엮여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배당입니다. 예, 배당락 딱 올해 월 말에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배당받기 위한 움직임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테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며 자,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또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 21선 계속 강조드리는 라인 이 위에서 가격이 지켜지니까 결국엔 반등하죠.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 추세가 유지되면 조금 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한국이랑 네덜란드랑 지금 협력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나왔던 내용은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실제로 삼성이랑 ASMR이랑 투자 같이 해가지고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위한 환경 여기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왔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냐면 신규 원전 사업 협력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쪽에서는 아직까지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었던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서유럽 쪽에서도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영국에 이어서 네덜란드까지 한다? 그러면 그 주변국들까지 원전 미래 먹거리가 또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순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가지고 오게 된다면 향후 몇 년치 일거리, 먹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 아, 호재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원전의 수주 일정을 보면 폴란드 다음이 체코였고 그런 다음이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동 쪽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하나가 어디였었냐면 사우디였는데, 자, 최근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에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딱 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했을까요? 당연히 원전이나 아니면 두산 쪽이랑 꾸준하게 사업적으로 협력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디에 조단이 넣어가지고 이 주조 공장 하나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내용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아, 향후에 이 사우디 쪽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겠구나 생각을 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게, 두산이 예전부터 사우디 쪽에 해수 담수하는 물론이거니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서로 좋은 내용들 많이 오고 갔잖아요. 윈윈의 관계가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중동까지 두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수급과 차트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는 뭐다?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매도 없으면 굳이 우리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데 오늘 바로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 수급 바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플러스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 여기보다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 방어뿐만 아니라 상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1순위를 외국인, 2순위를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유롭게 21선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도록 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1선 하니까 왜 21선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예시를 과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은,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21선 이탈하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부근까지 완벽하게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얼추 이 아래 부분까지는 떨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이탈해서 여기 중앙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선 위에서만 횡보를 한다면은 편하게 봐도 되지만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요거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241선이 핵심 저항이다. 여기 돌파하면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241선 바로 위에 481선이 항상 있었을 때요. 이 전에 있는 지지 라인을 이 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481선 언저리까지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481선이랑 241선이랑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48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자리를 잡는다면 일단 돌파만 하면은 과거에 항상 변동성을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돌파하고 자리까지 잡는데 수급까지 괜찮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본전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딱 가는 순간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만 일단 노려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원전 관련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모든 곳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역시나 1순위는 뭐다? 외국인인데 오늘도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21선 보면 되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위에 있는 241선,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일단 481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도 수월하게 뚫는다면 2만원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지금은 21선과 요 차트의 저항선, 그리고 현재 분위기, 다시 이것들 이용하셔서 수급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몇몇 내용은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현재 위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